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육인과 함께하는 보육인 리더스쿨 라엘과 민쌤입니다. 라엘, 소통의 여왕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 선생님들이 알아야 될 건 무엇이 있을까요? 소통의 여왕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능력,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까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민쌤. 네. 민쌤은 혹시 지역망 카페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역만 카페에 잘 들어가지는 않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변에서 선생님들이 어린이집 관련 내용이 떴다! 이러면 가끔씩 들어가 보곤 해요. 네, 저도 지역망 카페 활동을 안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가끔 강의를 준비할 때 지역망 카페에서 어린이집 키워드로 검색해서 부모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망 카페에서도 유난히 어린이집이 이슈가 돼서 글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언제 글이 많이 올라오나요? 아, 민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엄마라면 궁금한 사항을 언제 지역망 카페에 글을 올리면서 소통하고 싶어질까요? 부모 상담 때 이것저것 궁금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어린이집 프로그램에 대한 거? 그렇죠. 그럴 때 부모가 궁금한 사항이 많을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런데 부모가 굉장히 고민이 많을 때, 갈등과 고민과 계속 연속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생각났어요. 아, 신학기. 진짜요? 신학기인 것 같아요. 아, 네. 처음 어린이집 어. 보내는 부모가 가장 네. 마음이 쫄이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제 첫 아이를 첫 기관에 보낼 때 제가 이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선한 것 같아요. 신학기에 부모와 소통할 때, 또 신학기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와 소통할 때 교사가 갖추어야 할 능력, 또 다르게 표현하면 자질, 무엇이 있을까요? 좀 편안하게 한번 대답 좀 해주세요. 저는 아이에 대한 관심,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찰. 그리고 교사가 먼저 아이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부모와 소통이 잘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인내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을 여러 보육해야 하고 또 아이들의 에너지가 어디로 발현될지 몰라서 늘 교사는 긴장하고 인내하면서 보육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설명을 잘하셨어요. 저는 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공부하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요. 교사의 자질, 교사의 능력에 대해서 늘 강의를 할 때면 그때 교수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기억나곤 합니다. 자, 똑같이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자, 학생들, 오늘날 유아교육 현장에 필요한 교사의 자질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날. 또 다시 말하면 요즘 시대. 많은 대답들이 나왔어요. 뭐 사명감, 존중, 또 인내, 여러 가지가 나왔죠. 또 어떤 학생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발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호기심에 맞는 교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께서 저희 얘기를 다 들으신 후에 뭐라고 대답하셨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사에게 두 가지, 민감성과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어린이집을 며칠 동안 출퇴근하면서 민감함과 공감 능력을 여기저기 끌어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상황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내고 보니 교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뼈에 와닿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을 걷는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민감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막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 민감이란 단어를 어떻게 정의내렸냐면 자극에 빠르게 반응을 보이거나 쉽게 영향을 받음 또는 그런 상태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현장에서
교사의 반응이 신속해야 될 때, 다시 말하면 민감함은 어느 때 필요할까요, 선생님? 영유아들 사이에서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교사의 민감함이 네. 필요한 것 같아요. 영유아들은 아직은 표현이 서툴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경우에 때리거나 무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때 교사는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민감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짝짝짝! 오, 민쌤 정말 잘 짚어내셨어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아동 권리 존중이 강조되고 있는 때죠. 민쌤이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의 갈등 상황 또 안전사고는 현장에서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 속에서 교사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결하고 상황을 수습하기보다는 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의 감정 상태에 대한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내가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와 상호작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교사의 민감함이 필요하죠. 주의 있게 관찰하려면 민감함은 필수입니다. 아이의 언어와 행동에 교사가 빠르게 대처할 경우 아이에 대해서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부모와 원활하게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민감한 교사는 아이의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을 금방 알아차리고 기뻐합니다. 어제는 끼워 맞추기 세모를 굉장히 어려워하면서 이리저리 맞춰봤는데 오늘은 세모를 뚝딱 한 번에 맞추더니 또 다른 네모 모양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이를 칭찬하며 또 하나의 발달을 이룬 아이를 보고 기뻐하는 교사, 캐치하는 교사, 바로 그런 교사가 민감한 교사죠. 라일 또 있어요. 대부분 교사들이 감성이 풍부한 여자가 근무를 많이 하는 보육교사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동료 교사들끼리 혹은 원장님과 교사들 사이에 민감함이 꼭 필요해요. 이때 민감하지 않는 선생님들은 본인의 일이 안 끝났다면서 마유회를 열심히 가거든요. 예를 들면 모두 다 알림장을 써야 하는 교사들인데 네. 마치 본인만 알림장을 쓰는 것처럼 알림장을 쓰느라고 협업을 안 하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아, 훌륭하세요. 역시 26년 경력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 우리 교사들 정말 민감한 것 중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아이의 상처. 공감하시나요? 당연하죠. 자, 우리 민쌤께서 현장에서 선생님들께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대요. 그게 뭐죠?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다 하실 거예요, 아마. 아이의 상처에 대해서 정말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등원하면 아이들을 스캔합니다. 아, 스캔. 그럼 스캔이라는 것은 상처를 카메라로 찍나요? 아니면 스캐너에다가 상처를 스캔 받나요? 그건 아니죠. 네. 교사의 눈이 스캐너가 되어서 가정에서 막 등원한 아이들의 외모를 쫙 살펴보는 거죠. 네. 그걸 바로 선생님들은 스캔이라고 한답니다. 아, 그러면 아이들을 스캔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 사실 네. 아이들은 어릴수록 신체 조절이 잘 되지 않거든요. 또 영유아의 경우 활동성이 많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다치는 경우보다 사실은 가정에서 다쳐서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미 가정에서 상처가 났는데 교사가 이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면 어린이집에서 난 상처가 아님에도 교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등원할 때 아이들의 몸에 변화가 있는지 저희들은 꼭 확인을 해야 되고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가정하고 소통을 하죠. 너무너무 바쁜 그 어린이집 일과 속에서 너무 바쁜 나머지 깜빡하신 거예요. 뭐를요? 스캔하는 것을. 하루 일과가 끝나고 아이가 하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 또 연락이 오죠. 선생님, 오늘 등원할 때는 분명히 아이 몸에 상처가 없었는데요. 지금 씻길 때 보니까 상처가 나 있어요. 선생님은 속으로 말합니다. 아, 아까 상처 봤는데 이미 등원할 때부터
아까부터 딱지가 앉아서 왔는데 이건 뭐람? 이미 교사는 민감함을 놓친 거예요. 민쌤, 네. 대부분 이런 경우에 어떻게 끝이 나죠? 가정에서 난 상처라도 사과할 이유는 교사는 없죠. 네. 그렇지만 교사가 등원하자마자 스캔하지 못한 이유로 부모님께 사과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시대 교사들은 상처에 또 민감해야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민쌤, 아까 앞부분에서 신입적응 기간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교사의 민감함이 필요하다고 했죠. 네. 맞아요, 라이. 예전에는 음. 정말 그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신입 적응 기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고 해요. 네, 사실 신입적응 기간에 있는 부모는 기간 경험이 없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모든 게 걱정스럽고 모든 게 궁금해요. 특히 엄마가 없는 빈자리에 함께할 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죠. 너무나 걱정돼요. 그리고 신입적응 기간에 있는 부모는 유난히 내 자녀를 대하는 선생님의 눈빛, 행동, 이 모든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엄마처럼 따뜻하고 배려 있는 담임교사, 그런 교사를 원하기 때문이죠. 담임교사는 그래서 신입적응 기간에는 더 민감해야 돼요. 부모와 아이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해서 교사의 행동 하나하나 또 말 하나하나 모두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신입 원화가 있는 반의 교사는 3월에 정말 사용하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하죠. 나엘이 이래서 우리 선생님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에너자이저. 내가 맡은 우리 반 아이들과 관계 속에서 민감함이 있다면 부모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험을 저는 많이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안전사고가 났을 때 민감함의 힘은 최고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민감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이 시간 우리는 얼마나 교사 생활을 위해서 민감함이 중요한지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민감에 대해서 머릿속에 놓고 마음속에 놓고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평소에 둔감하게 지나쳤던 부분들이 어느새 눈에 보이고 마음에 와닿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민쌤께서 오늘 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들을 요약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짧게.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린이집 교사라면 첫 번째, 영유아들 사이에 문제 상황 및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두 번째, 아이들의 발달이 폭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에 상호작용을 눈높이에 맞게 잘하기 위해서 민감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행복한 어린이집 생활을 위해서 어린이집 동료, 원장과의 관계 속에서 민감함이 절대로 필요하답니다. 네 번째, 상처에 민감한 교사. 다시 말하면 안전사고에 민감한 교사가 되어야 해요. 작은 상처가 예기치 않게 큰 일로 번질 때가 있는데 교사의 빠른 대응이 일을 쉽게 만들기도 한답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1년 365일 부모와 소통할 때 민감해야 하지만 특히 신입 적응 기간 중에는 원화와 부모에 대한 민감성이 절대로 필요하답니다. 박수! 우와, 정말 잘 정리해 주셨어요. 자, 어린이집 소통의 여왕이 되기 위해서는 민감성과 공감 능력이 교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번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라일과 민쌤 초보 유튜버에게 힘을 주세요!